한 사람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30년 동안 나라 전체를 휘어잡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고려 무신정권의 6대 집권자 최후입니다. 그는 1219년부터 1249년까지 무려 30년간 고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인물이죠. 아버지 최충원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고, 심지어 몽골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했던 최악의 정치가였는데요. 오늘은 30여 년간 집권하며 고려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후는 최씨 무신정권을 세운 최충원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난 정확한 연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다만 아버지 최충원이 1149년에 태어난 점을 고려하면 최후는 대략 1170년 무신정변 전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의 최후는 다른 무신 집권자들과 달랐죠. 그는 글을 잘 쓰고 서예에도 뛰어났습니다. 당시 명필로 유명했던 이규보는 신라의 김생, 고려의 탄현, 유신과 함께 최후를 신품사연으로 꼽았을 정도였죠. 심지어 고려 희종은 최후에게 대궐의 선경전과 대관전 병풍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서예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진짜 모습은 1219년 아버지 최충원이 세상을 떠날 때 드러나게 되죠. 최충원은 죽음을 앞두고 최후를 은밀히 불러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집안에서 우환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다시 이곳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첫째 아들인 최후에게 몸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최충원의 예상은 적중했는데요. 최충원의 신복 사인방인 최준문, 지은심, 유송절, 김덕명은 최후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최후를 제거하고 둘째 아들인 최양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최후가 아버지 문병을 오는 틈을 타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최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덕명의 배신으로 최후가 이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에 최후는 세 사람을 모두 유배 보내버렸는데, 특히 주동자 최준문은 유백일의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권력을 잡은 최후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금은 보화를 왕에게 바치고 강제로 빼앗았던 땅과 노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으며, 또 가난한 선비들을 많이 등용하고 아버지에게 아부하며 백성을 괴롭혔던 관리들을 유배 보내거나 파면시켰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산 최후는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방이었죠. 어이없는 건 최후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했던 것인데요. 이곳에서 모든 관리들의 인사를 결정했습니다. 정방에서 관리 명단을 작성해서 왕에게 올리면 왕은 그냥 도장만 찍을 뿐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1227년에는 서방이라는 기구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과 문인들을 세조로 나누어 숙직시켰고, 이들은 최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력을 담당했습니다. 무력 면에서도 최후는 강력한 조직을 구축했죠. 아버지 때부터 있던 도방을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 내도방은 최후와 그의 저택을 직접 호위했고, 외도방은 친척들과 외부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별초 조직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야간 순찰을 위해 야별초를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이것이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으며 거기에 신의군까지 더해져서 삼별초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삼별초는 최후 정권 무력의 핵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 관군보다 훨씬 강하고 충성심도 높았으며, 이것이 나중에 고려군 전체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던 1231년 고려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죠.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변에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빌미로 오고타이 칸의 명령을 받은 살리타이가 고려를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오자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기로 마음먹었죠. 조정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최후는 본보기로 자신의 부하 김세충을 죽이고 천도를 강행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최후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강화도로 떠날 때 관리들의 녹봉을 실어 나르는 수레 100여 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재산부터 먼저 강화도로 옮긴 것이죠. 강화도에 도착한 후에도 최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본토에서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는데도 강화도에서는 호화로운 잔치만 계속 벌였죠. 심지어 음력 5월 잔치를 벌였을 땐 4개의 큰 화분에 산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아놓기도 했으며, 이 잔치에 동원된 사람만 135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고려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입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최후는 놀고 먹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일 외에도 최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 번은 최후의 다리가 붓는 병에 걸리자 조정의 대신부터 하급 아전까지 최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두 앞다투어 기도하며 제를 올리고 글을 지어 그의 쾌유를 빌었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종이가 떨어질 지경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여러 의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병을 봤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 의원 집안 출신 임정의 아내가 고약을 붙여 효과를 보자 왕이 나서서 임정에게 벼슬을 내려 최후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최후는 심지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도 품고 있었는데요. 당시 음양술로 유명했던 주연지라는 사람이
최후의 관상을 보고 은밀히 최후가 왕이 될 상이라고 하자 최후는 신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호응이 없자 굉장히 격분했다고 하죠. 1229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이웃집 100여 채를 강제로 빼앗아 헐어버리고 그곳에 격구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계속 남의 집을 강제로 헐고 격구장을 확장해 총 수백 채나 되는 집을 빼앗았습니다. 승려 3만 명이 동시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격구를 구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최후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왕비의 예로 치렀습니다. 왕실을 비롯해 상하 관료들이 최후의 눈에 들기 위해 앞다퉈 문상을 했는데 이때 그들이 들고 온 뇌물들 때문에 시장 물가가 폭등할 정도였죠. 최후는 평생 3명의 본처를 두었지만 이들에게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의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은 모두 창기 출신의 첩 설현방의 소생이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 최후는 사위 김약선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권력 투쟁을 벌일 것을 염려해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들어 만종은 단속사에, 만전은 쌍봉사에 보내버렸는데 이 형제는 두 사찰을 본거지로 삼아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온갖 횡포를 부렸던 것이죠. 무례승들을 모아 문도로 삼고 재물을 불리는 데만 신경 썼으며 경상도의 쌀을 함부로 징수하고 문도들이 행패를 부리자 보다 못한 지방 관리가 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최후는 두 아들을 소환해 그들의 문도들을 모두 가두고 빼앗은 재물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했죠. 그런데 만종과 만전이 누이와 함께 아버지 최후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자 최후는 후회하며 고발한 지방 관리들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다시 환속시켜 이름을 최양으로 바꾸고 후계자로 삼았죠. 1248년에는 자신의 사병 500여 명을 최양에게 나누어주며 후계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후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243년 가장 큰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 제작이었죠. 몽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최후는 사제를 털어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251년에 완성되었는데 불교를 믿던 고려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죠. 거란 침입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던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에는 무력하게 불타는 것을 본 백성들의 충격이 상당했기에 최후는 또 1243년에 국자감을 수축하고 양현고에 쌀 300곡을 기부하는 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들도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사치스럽고 막장짓거리를 다해온 최후는 1249년 11월 30년간의 집권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8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최후가 죽자 고종은 즉시 최양에게 추밀원부사, 이병부상서,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내렸는데요. 이는 최후가 처음 받았던 관직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교정별감으로 임명해 집권을 정식화했으며 그렇게 최씨 무신 정권은 3대째로 이어지게 되죠.